예, 환경부가요.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물 얘기, 먼지 얘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서 참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환경부 김은경 장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은경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은 정치를 하다 가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은 더더욱 아니시고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의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지난 2개월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약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환경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많은 그 기간 동안 정치 또 행정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각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만 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렇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난 2개월 거의 2년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됐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개월이 2년처럼 느껴지실 정도셨어요. 네. 아니, 요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인사청문회 때 오전에는 머그컵을 쓰다가 오후에는 종이컵으로 바꿔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오전에 머그컵 쓴 게 퍼포먼스 쇼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 규정상 종이컵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네네, 그랬어요. 지금은 머그컵 잘 쓰고 계세요? 저는 저희 활동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머그컵을 쓰죠. 근데 국회도 조금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셨다는데요.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쓸 수 있게 하던가 이런 개선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흉기가 될까봐 머그컵 못 쓰는 거였습니까? 네네. 그걸 던지고 그게 이유였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좀 개선 방안이 나와서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머그컵 쓰는 이런 캠페인 모범을 보이면 어떻겠느냐. 네네. 환경부 장관 다음 발상이십니다. 예. 환경부 김은경 장관.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핵심 정책 첫 번째가 물 관리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예,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우리는 물 관리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가장 치수 정책이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물들을 가장 신속하게 바다로 빼버리는 정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물 이용은 그렇게 빼버리고 나서 먼 곳에 있는 댐에 고여있는 물을 긴 관을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하천에서 그러니까 수량도 부족하고 또 먹는 물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고 이제 유리되다 보니까 오염을 예방하기보다는 하수 처리 기술이 더 발달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 자체가 아까 비가 내려서 고이고 흐르고 이러는 건강한 순환 체계를 회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된 물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치수 정책, 수량 정책, 수질 관리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오염, 수생태계 훼손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나누어져 있는 수량, 수질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 통합안을 냈었는데 야당이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환경부 국토부 이원화되어 있는 걸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걸 반대하면서 아직도 통과 안 된 거죠? 네네, 안 됐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중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해결한다 이런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려는 이유가 그 배경이 혹시 MB정부의 4대강 조사를 MB정부가 했던 그 4대강 건설 이 조사를 다시 하려는 거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볼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그 문제를 분명히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과도한 우려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 중요한 게 물인데 이 관리 방법을 제대로 만드는 건
그 무엇보다 우선된 정책이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장관님, 지금 이제 4대강 제조사 정치적인 목적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조사 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제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문제도 이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뭐 그 문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와는 달리 이제 물 관리는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관님 재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또 밝혀져야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 저희도 이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해야죠. 김은경 환경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환경부가 큰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성주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가능해지는데 조건부 통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거를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 이 반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환경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됐는가를 검토하고 잘 됐으면 협의에 동의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할 수 있고 이것만이 저희 권한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사업자가 국방부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요청을 했어도 이거 환경평가해 주시오 요청을 했어도 반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그 정해져 있는 환경영향평가 법에 정해져 있는 환경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반려해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충족하고 있으면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면 저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근본적으로 뭐 적절한 그 방법이냐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아니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도 저희가 듣고 우려도 이제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 우려들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건으로 걸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주기는 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환경영향평가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넓혀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일 처리하시면서 보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국방정책이 이거를 설치하는 게 적절한 국방정책이냐 아니냐 부분에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가 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환경 쪽에서 환경 영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환경부가, 국방부가 이걸 군사 3급 비밀로 지정을 해서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나온 걸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걸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국방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국방부의 내용을 받아서 협의하고 평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국방부가 사실은 이제 국방부의 업무들이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건부로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국방부가 더 많이 듣는 방법들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은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저희가 달고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부가 업무 추진하면서 다른 부처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부서죠. 네, 그렇죠.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환경부 장관이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참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미세먼지 저감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해결 방법이 있는 건가? 답을 생각하자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는 답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왔던 방법 또는 우리가 생활했던 방법 예.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했던 방법들도 다시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방법으로 바꾸고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도 자동차 덜 타고 예. 뭐 이런 방법들이 다 모여야지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없지는 않다. 네. 그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는 네. 받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네. 몰려오는 그 거대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마스크 차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네네. 중국에다가 항의할 방법 혹은 연대할 네. 방법 이런 건 네. 못하는 건가요? 삼국 장관회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세계적으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항의 방법으로 그 발생시킨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없어요. 없어요. 바람 네. 불어오는 건 이건 자연현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 하고요. 실제로는 모든 그 산업 선진국들이 예. 산업화 기간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중국이 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기술을 다시 더 이렇게 좀 지원해주기도 하고 예. 또 공동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국이 다 같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목표도 같이 세우고 예. 같이 기술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이런 게 저는 장관회의에서 느낀 바였어요. 다행히 희망을 보셨어요. 이제 희망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화, 네. 회의 이런 걸 제안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17년에서부터 5년간 18년에서부터 22년까지 예? 양국이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그 과정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중국이 사실은 조금 소극적으로 그 연구했던 자료들도 공표를 못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걸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그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서 이제는 그 자료들을 저희가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게 됐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양국의 협력 과제들을 통해서 많이 또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네. 3556님이 네. 이분 인천 사시는데 인천에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빠른 네.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런 네. 의견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었습니다. 김은경 장관이었습니다. 김은경 장관. 긴 관을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예. 지역에서는 하천에서 그러니까 수량도 부족하고 또 먹는 물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고 이제 유리되다 보니까 예. 오염을 예방하기보다는 하수 처리 기술이 더 발달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 자체가 아까 비가 내려서 고이고 흐르고 이러는 건강한 순환 체계를 회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된 물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치수 정책, 수량 정책, 수질 관리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서는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오염, 수생태계 훼손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나누어져 있는 수량, 수질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 통합안을 냈었어요. 냈었는데 야당이 네.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환경부, 네. 국토부 이원화돼 있는 걸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걸 반대하면서 아직도 통과 안 된 거죠? 네, 안 됐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중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예.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해결한다 이런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려는 이유가 그 배경이 혹시 MB정부의 4대강 조사를
MB경부가 했던 그 4대강 건설 네. 이 조사를 다시 하려는 거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문제 이런 것들을 예.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볼 것은 아니잖아요. 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각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만 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렇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난 2개월 거의 2년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됐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개월이 2년처럼 느껴지실 정도셨어요. 같아요. 네. 아니, 요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 그 인사청문회 때 네. 오전에는 머그컵을 쓰다가 오후에는 종이컵으로 바꿔 쓰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 오전에 머그컵 쓴 게 퍼포먼스 쇼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네. 국회 규정상 종이컵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네네, 그랬어요. 지금은 머그컵 잘 쓰고 계세요? 저는 저희 활동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머그컵을 쓰죠. 근데 국회도 조금 예.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예, 환경부가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물 얘기, 먼지 얘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서 참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환경부 김은경 장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은경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은 정치를 하다 가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은 더더욱 아니시고, 그래서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의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지난 2개월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약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환경자치 출신이기는 하지만 예. 지방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많은 그 기간 동안 정치 또 이렇게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셨다는데요.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쓸 수 있게 하던가 이런 개선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흉기가 될까 봐 머그컵 못 쓰는 거였습니까? 네네. 그걸 던지고 그게 이유였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좀 개선 방안이 나와서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머그컵 쓰는 이런 캠페인 모범을 보이면 어떻겠느냐. 네네. 환경부 장관 다음 발상이십니다. 예. 환경부 김은경 장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심 정책 첫 번째가 물관리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예.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우리는 물관리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가장 치수 정책이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예. 비가 오면 물들을 가장 신속하게 바다로 빼버리는 정책을 하고 있죠. 어허. 그리고 또 물 이용은 그렇게 빼버리고 나서 먼 곳에 있는 댐에 고여 있는 물을